바스티유가 무너진 이후 파리는 잠시 승리의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그 열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권력이 흔들리는 순간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해방이 아니라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왕이 외국 군대를 불러들인다. 귀족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 식량 창고가 비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사람들의 공포를 증폭시켰습니다. 이 공포는 곧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됩니다. 농촌에서는 정체불명의 무장 집단에 대한 두려움이 퍼지며 농민들이 스스로 무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역사에서 말하는 대공포입니다.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생긴 것은 자유가 아니라 공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황 속에서 또 하나의 구조가 무너집니다.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봉건적 의무 체계입니다. 농민들은 단순히 외부의 위협에 대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묶고 있던 오래된 권리와 의무의 사슬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의 세금 징수권, 강제노동, 각종 봉건적 부담들이 각지에서 거부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중앙의 권력이 흔들리자 지방의 질서도 함께 붕괴된 것입니다. 프랑스는 더 이상 하나의 체계로 움직이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파리로 돌아온 국민의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1789년 8월 귀족 출신 의원들까지 포함한 일부 대표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양보가 아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지되어 온 신분 질서 자체를 스스로 해체하는 행위였습니다. 봉건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됩니다. 왕의 권력이 아니라 제도의 뼈대가 먼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프랑스 혁명의 가장 상징적인 문서가 등장합니다.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단순한 정치 문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설계도였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 권력의 근원은 국민에게 있다.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라는 문장들은 기존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동시에 새로운 질서를 제시했습니다. 이제 프랑스는 더 이상 신분과 특권으로 설명되는 나라가 아니라 권리와 시민으로 설명되는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왕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루이 16세는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한 채 점점 더 소극적인 대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표면적으로는 개혁을 수용하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과거의 질서가 복원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그 질서가 사회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옵니다. 1789년 10월 파리의 여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빵값 상승과 식량 부족은 더 이상 추상적인 정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생존 문제였습니다. 여성들은 시장에서 시작해 결국 베르사유 궁전을 향해 행진합니다. 이 행진은 단순한 시위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있는 곳으로 직접 질서를 끌고 가겠다는 행동이었습니다. 베르사유에 도착한 군중은 왕과 왕실을 압박합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파리로 이동하게 됩니다. 왕이 궁전을 떠나 수도로 옮겨진 순간 프랑스 왕권의 상징적 중심은 완전히 이동합니다. 이제 권력은 궁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리의 거리와 사람들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혁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이었습니다. 왕권은 약화되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고 국민은 권력을 얻었지만 아직 그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체계도 없었습니다. 오래된 질서와 새로운 질서가 동시에 존재하는 가장 불안정한 과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정성은 곧 프랑스를 더 깊은 경랑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